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항등식의 뜻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EX equal 3-x라는 등식이 있고, 또 2 곱하기 x-1 플러스 x 플러스 2는 3x라는 두 개의 등식의 차이점을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등식과 두 번째 등식을 각각 정리를 해보면, 자, 왼쪽에 있던 이 첫 번째 이 등식은 x는 1이라는 값에 대해서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등식은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되는, 즉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식을 정리를 해보면 3x 이퀄 3x가 되더라. 즉 문자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뭐한다? 이 등식은 성립하더라. 그러면 두 개의 등식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첫 번째와 같이 문자 x에 특정한 실수의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등식,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있는 등식처럼 문자 x에 어떠한 모든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항상 참이되는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것을 나누겠느냐? 즉 우리가 대수 어떤 관계에서 방정식하고 항등식의 차이점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보면 항등식은 주어진 등식에 특정한 어떤 문자의 값을 어떤 그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향후에 이 단원 끝나고 난 다음에 방정식 단원이 나오는데 그때는 미지수 문자에 어떠한 특정한 실수의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 이 단원의 주요 이슈는 누구다? 바로 항등식이 되겠다. 항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뜻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항등식의 어떤 주요한 성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지. 자, 항등식은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자, 일반적인 이제 항등식의 등식 성질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등식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이라는 등식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거는 문자 x에 대한 등식이고, 그러면 문자 x에 대해 어떠한 실수를 대입한더라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므로 첫 번째 x에다가 0이라는 값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a 곱하기 0이 되므로 b가 될 것이고, 우변도 a 프라임 곱하기 0이 0이 되므로 b 프라임, 즉 b와 b 프라임은 같아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 다음에 역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자, 좌변은 a 곱하기 1, 즉 a 더하기 b가 돼야 되고, 우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a 프라임 곱하기 1이 되므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위에서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성립했으므로 다시 a는 a 프라임이 성립해야 된다는 사실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지금처럼 이러한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와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즉 x의 1차 항 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 1차 항의 계수의 값이 같아야 되고, 문자 x가 없는 b는 뭐 여기서 상수항이 되겠는데 상수항 b와 b 프라임은 같아야 한다. 자,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어떠한 결정들을 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른다 이거. 그러면 3절에 조그만 3절에 나와 있는 미정계수법, 이 문제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미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 한자로 쓰면 미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개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다항식 앞에 문자 앞에 달라붙어 있는 상수의 값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결정되어 있지 않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즉 항등식이 되기 위한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지. 첫 번째는 적당한 아까처럼 수치를 대입을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겠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각 항의 계수들을 비교를 해서 항등식을 결정하는 값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치 대입법은 뭐 아까 우리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그 값들을 찾아봤을 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보면 자 x에 대한 어떤 항식이 되어 있다. 무슨 문자에 대한? 그렇지. 항상 문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x에 대한 항등식이 있다. 자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x-1 플러스 b 곱하기 x-1 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1. 자 이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변이 x제곱 더하기 x-2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이것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미정되어 있는 개수를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a, b라고 봐야 된단 말이지. 이때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수치대입법 문자 x에 적당한 실수의 값을 대입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대입할 수 있는 거는 뭘 대입할 수 있느냐? x에다가 뭐를 대입해봤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a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b와 요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은 요 인수가 0이 되므로 좌변은 마이너스 2a 값을 갖는다. 플러스 0이라고 써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도 똑같이 문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1이 돼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a의 값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번에는 또 적당한 수치를 이 주어진 등식에 대입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a가 1이므로 2를 대입하면 이 부분의 값이 a 즉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3b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우변은 또 얼마가 되느냐? x에다 2를 대입함으로써 여기가 4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므로 b는 얼마가 되겠느냐? 당연히 1이 돼야 되겠더라.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될 때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치, 적당한 수치 여기서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 1과 2라는 값을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1을 처음에 대입한 이유는 b가 미정계수 b가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의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적당한 수치를 대입했던 거고 2를 대입했던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a 곱하기 문자에 되어 있는 값이 간단하게 1처럼 되기 위해서 2를 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수치 대입법이고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은 이제 수치대입법과 이제 계수비교법인데 계수비교법은 어떤 등식에 있어서 그 계수가 같은 것 상등식이 되기 위한 그래서 직접 계수를 비교를 해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번엔 문자 x하고 y 두 개가 있더라 이거지. 자 등식이 있어. ax 플러스 y 곱하기 b 마이너스 1은 y라는 이러한 등식이 있는데 이게 문자 누구 x, y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고 싶다 이거지. 우리가 항등식을 따질 때는 언제나 이렇게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매우 중요한 얘기지. 그럴 때 지금 미정되어 있는 계수는 a하고 b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상수 a, b의 값은 계수를 직접 비교를 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왜냐 좌변은 지금 보다시피 a, x와 자 여기는 y 문자를 기준으로 b-1이라는 부분이 y 1차 항의 계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우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0 곱하기 x, 1 곱하기 y로 돼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문자 x와 문자 y에 어떤 수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계수 비교. 동류항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다지. 요 x1창의 계수가 같아야 되므로 a라는 미정계수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y항의 계수 b-1도 우변에 있는 요 녀석과 계수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b라는 미정계수는 반드시 2가 돼야 되겠다. 그러므로 주어진 등식이 xy에 대한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미정계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되느냐? a가 0, b는 반드시 2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걸 요약 정리를 해보면,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면,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이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어떤 주어진 등식이 존재를 해야 되겠어. 이것이 항등식이 되고 싶다.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미정되어 있는 계수가 있을 것이다. 그 계수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결정을 하라. 두 번째는 계수를 직접 비교를 해서 결정하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어.